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0억 달러대 100조 원 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무역대표단에 지시를 했습니다. 원래 500억대 관세를 이미 행정고시로 발표를 하고 여기 대해서 중국이 돼지고기 그리고 콩 등등에 대해서 30억대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나오니까 바로 맞서가지고 추가로 1000억대 관세를 부과해버리겠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우리는 무역 전쟁 중이 아니다. 단지 무역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하도록 바꿀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과 협상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난리 치던데 그냥 바로 다음날 1000억 달러를 매겨버리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보면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하는 게 예상보다 뛰어넘는다. 즉 단순히 중국과 좀 주고받는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중국을 그냥 개조해버리겠다는 그런 본질적인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앙일보에서 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는데 관세 대 관세로 붙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임시방편이고 어차피 이 WTO 체제 내에서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못 간다. 그럼 도대체 이 미국이 중국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 금융시장 개방이다. 즉 지금 중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시장경제로 착각을 하지만은 중국은 공산당이 소유하는 모든 공기업들이 이른바 철강부터 석유까지 딱 잡아놓고요. 기간사업을. 그런 것들을 값싸게 중국 내에서 공급을 해서 그걸 1차로 응용기업하는 중국 민간기업들이 원가가 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석유니 철강연이 싸게 들어오니까 그 저가의 힘으로 미국에다가 갖다 팔고 있는 그런 경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WTO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조금도 주면 안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농업보조금을 지금 제대로 못 주는 게 국가가 개입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그래서 막는데 중국은 모든 근간사업을 공산당이 다 통제를 해서 거기서 가격 통제를 해가지고 저가를 가지고 미국 시장을 침투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게 역시 중국 공산당 은행들이에요. 자, 그럼 중국의 철강이나 석유 기업이 자국에 있는 그 민간 기업들에게 싸게 이 원재료를 공급을 하려면은 그 부채를 누가 감당해 줍니까? 그걸 바로 중국 공산당 은행들이 퍼주면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 이건 이런 식으로 경쟁하기 시작하다가는 미국 시장이 다 털린다. 지금도 매년 5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지금 미국이 보고 있고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출의 절반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겁니다. 완전히 미국을 지금 벗겨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중국은행이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바로 환율 조작이죠.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중국은행은 중국 공산당 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서 원자료 값을 떨어뜨리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중국의 저가를 가지고 다 밀어붙인다. 이래서 1순위로 미국을 털어먹고 2순위로 지금 대한민국 털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 된다는 거. 중국산 중에서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품질로서. 중국이 무슨 과학기술로 혁명 일으킨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또 밀고 가는 거 있죠? 지적재산권 침해 연 3천억 달러다, 이거. 연 300조에, 그러면. 그러니까, 공산당이 가격 조작해가지고 저가로 밀어버리고 남의 지적재산권 베껴가지고 밀고 이거밖에 없는 나라가 무슨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중국의 무기는 딱 쪽수 14억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냥 등치만 컸지 몇 대 치면 무너질 나라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정권은 그 중국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몇 대 쳐서 지금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관세 대 관세로 붙으면 중국이 절대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거는 전체 수출액의 7%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은 미국에다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액의 50%인데 더군다나
미국산 제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로 붙으면 치명타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버텨나가는데 중국은 저가 말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국가 아닙니까?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같이 맞불 놓기 시작하면은. 그냥 지금까지 다른 이 대통령들, 이제 오바마 같은, 특히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냥 오바마는 대충 돌아다니면서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끝냈던 사람이에요. 미국을 위한 칼을 한 번도 안 든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벼르고 들어왔죠, 벼르고. 이걸 내버려 두지 않으면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미국의 입맛 러스트벨트, 제조업이 다 죽는다. 제조업이. 일자리 다 날아간다. 그리고 무역 적자, 재정 적자 해결할 길이 없다. 거의 트럼프와 지금 존 볼튼하고 피터 나바로는요, 이건 자기들 목숨을 걸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칼 든 거예요. 아니, 트럼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그냥 모든 초호화 파티부터 그냥 왕처럼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트럼프 월드에서. 그거 포기하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 각오하고 들어왔겠냐는 겁니다. 중국 정도는 그냥 박살 내겠다 그 정도의 꿈을 갖고 들어왔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중국을 때려잡자는 피터 나바로와 존 볼튼을 외교안보와 경제에 딱 수장처럼 세워놔가지고 중국 침공을 들어가는데, 그 중국 침공의 본질은 바로 금융자유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중앙일보에서 내놓은 분석인데, 금융자유화가.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중국 경제로 봤을 때 금융이 자유화 된다? 그럼 미국 서방 자본이 중국 은행들을 치고 들어가요. 그것도 경영권까지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 기업을 무차별로 지원하는 게 다 끝나죠. 그럼 중국 공산당 기업이 시장 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산 상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금을 정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도 당연히 지금처럼 환율 조작해서 위안화를 저평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가 생산하고 이른바 위안화 이 저평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금융 자유화 한 방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관세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끝장을 내니까. 그럼 중국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못 받아들이면 서로 관세로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관세로. 관세로 가더라도 지금 이 정도 규모면요. 지금 벌써 150조 원, 한국 기준으로 150조 원 규모의 관세가 이미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또 보면 지금 트럼프가 중남미를 가서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지 마라. 너 한마디로 중국에 줄 술래, 미국에 줄 술래. 중국산 수입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뭐 지금 남태평양에서 미국 지금 함대들과 루스벨트 뭐 항공모함과 중국배가 부딪히는데, 관세뿐 아니라 안보 자체를 중국을 완전 포위시켜버리겠다는 전략해서 중국 말려 죽이겠다. 너 스스로 빨리 금융시장 개방하지 않으면, 그 지적재산권 침해 중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 싸움이 간단하게 끝낼 것 같지가 않죠. 지금 한국 언론, 늘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한국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 싸움에 대해서 다들 끝장이 나겠구나. 이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있어요. 이 싸움에 대해서 지금 또 무마시키는 자들이 미국의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중국에게 투자해서 돈 먹은 기득권 세력들. 지금 미국 정치인들 이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중국에다 투자해놓고 바로 이런 싸움에 대해서 중국 편 들면서 싸움하지 말자는 정치인들 이름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부패하고 타락한 친중 정치인들까지도 날아갈 판이죠. 그것 비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학자부터 지금 국회의원 하면서도 그 중국에서 법인에서 막 돈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다 날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움직임이 훨씬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미국의 악조건을 칼로 뜯어고치겠다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막 달려가기 때문에. 근데 한국도 사실은 미국하고 거의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도 중국한테 털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도 완전 친중 간첩들에 다 포위가 돼 있고요. 물론 미국이 좀 나은 조건이죠. 그래서 미국이 추구하면 당연히 우리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놨으니까 미국이 중국을 치러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서 나눠 먹어야 될 대한민국이 중국 편에 서서 지금 방패로 지금
활용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은 100년 전처럼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세만 가지고도 중국이 휘청거리고 어떤 경우든 중국의 금융자유화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제 중국은 완전히 그동안 해왔던 문법이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요. 중국이 공기업들을 바로 공산당과 함께 공산당 은행들이 다 통제하는 이유가요. 공산당의 정치자금이거든요, 그게. 뭐, 시진핑이 부패를 척결을 해? 난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이 시진핑의 부패 척결을 본받자고 김무성, 유승민 등과 함께 그 조원진 의원 세미나하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 국정원은 뭐 하고 있나?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부패한 나라고 자기 측근들, 정적들, 그러니까 정적들 쳐내가지고 황제가 되려고 칼 쓰는 시진핑의 부패 척결을 그걸 우리가 본받자? 중국은 공산당 자체가 부패예요. 공기업하고 그 국영기업이죠. 공기업도 아닌. 그리고 은행들하고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걸로 정치자금 다 빨아먹는 데인데 만약에 금융자유화가 돼버리면은 공산당 정치자금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진핑 황제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이게. 황제 되려면 돈을 풀어야죠. 황제 되려면은. 지금 푸틴도 황제가 됐다? 푸틴은 아예 러시아에 있는 가스회사, 석유회사를 지금 다 개인이 다 먹어버렸죠. 그 돈 풀면서 황제 되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유화가 됐을 때 시진핑 체제도 무너진다. 그리고 그 정도 무너지면 중국은 쪼개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유카누지 일본의 그 매체 보도대로 지금 일본은 도남 하나예요. 아베가 트럼프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 뻔합니다. 자, 저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랑 저거 지금 딜치고 있는데 저것들이 아마 이 친중에 붙어가지고 미군 철수를 하자 그럴 것 같다. 그러면은 미국은 받아라. 그거 받아라. 미군 철수해서 일본에다 두고 대만에다 준 다음에 그냥 중국을 무역보복하듯이 먼저 대한민국을 그냥 무역보복으로 박살을 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자. 그러면 어차피 문재인도 무너지고 김정은도 무너진다. 그 다음은 아베 내가 관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럼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이런 제안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아베가. 이게 딱 100년 전에 가스라 대신이 태프트 미국 전쟁 장관한테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미중 싸움에서 미국 편에 서서 한국까지 쓸어서 먹어버릴 전략을 세울 거란 말입니다, 일본은. 그럼 우리는 일본보다 더 강하게 미국 쪽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의 팽창야욕을 끌어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북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줘서 대한민국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전초기지가 된다라고 미국에 딱 인지를 시켜주면요. 그럼 만주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기세로 볼 땐요. 중국의 이른바 공산당 독재체제까지 무너질 판인데 그렇게 되면요. 중국은 당연히 딱 91년도에 소련 짱 나가지고 연방 몇 개 갈라지게 되면 그 갈라질 조건 중에서 하나가 사실 이 동북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대한민국이 더 높기 때문에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중국 동북까지 치고 올라가 있으면요. 그쪽 지역이 흡수가 되죠. 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그리고 법적으로도 저기는 일본이 간도 협약으로 그냥 중국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좀 잘 얘기해가지고 간도 협약 그거 무효다. 일본이 그렇게 해주면 저거 국제적으로 좀 문제 생기죠. 저게 문제가 안 생겼던 이유는 김일성이가 또 저걸 이른바 마오쩌둥한테 팔아먹어서 그런 건데 간도를. 그러니까 해방 이후로 이 식민지 때 했던 그 조약들은 다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 건은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린 게 김일성이 중국에다가 그냥 팔아먹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상 김일성이는 괴뢰의 수장일 뿐이지 국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엄한 놈 하나가 대한민국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상의 북한주의거든요. 그럼 김일성이가 한 것도 무효. 일본이 간도 협약한 거는 1904년도에 그건 고종을 겁박해서 했으니까 무효. 다 무효지. 그럼 중국이 저거 동북 땅 저거 만주 땅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일본하고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트럼프가 한번 중국 깨버리겠다고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설 때 우리의 천운이 왔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의 속국이 될 운명에 처해버렸습니다. 중국이 망하는 그 시점에서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자고 지금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이 하고 이런 매국노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매국노들이 이거. 차라리 중국이 잘 나간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순식간에 딱 북한화되기 딱 좋은 지금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가 버티지 못할 거라 봅니다. 이 세계사적 흐름에서 문재인이는 못 버티는데 못 버티는 그 상황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데미지를 받고 일본의 힘으로 다시 국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일본 식민지죠, 뭐. 그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문재인이를 쫓아내서 다시 정권을 세워서 이 절호의 기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산업화 그리고 건국의 취지를 살려서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최소한 미국과 아시아에서 제1의 파트너가 될 정도의 강대국. 일본은 제2 파트너가 되고. 왜냐?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판 전쟁 붙은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이 하는 게 하도 한심해서 그런 거지. 일본을 대놓고 키워주기는 부담스러워요. 더군다나 일본은 원자탄 한 대 맞은 국가 아닙니까? 갑자기 그냥 막 그때 한번 보복하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정상적이면요. 미국이 대한민국 다 밀어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형국이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랬지만은 정말 자신 있냐? 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이 야합을 사전에 막아서 할 수 있냐?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도저히 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문재인, 김정은 또 한번 판문점에서 쇼 한번 하면은 또 우리 인이 잘한다 그래서 막 도저히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진 않고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중국 속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때려 부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치 고종 황제가 청나라의 속국이 되고 싶었고 러시아의 속국이 되고 싶었는데 일제 식민지가 되듯이 그런 짝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